자, 다음으로는 그 GitHub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 GitHub 사이트로 가기 전에 개념 설명부터 잠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Git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학생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이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당 메커니즘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it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코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할 때 한 번에 모든 숙제를 다 하지 않죠? 그래서 C나 파이썬 할 때도 이제 좀 짜고 생각하고 다시 짜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수정을 한 작품이 버전 1이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나면 버전 2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하고 나면 버전 3가 됩니다. 그게 각각의 코드의 버전이고요. 그 코드의 버전을 관리해주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Git인데요. Git에서의 특징은 distributed라는 이 단어가 Git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Git이 나오기 전에는 distributed가 아니었고 Git이 나오고 난 후에는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거죠. 디스트리뷰티드가 뭔지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리파지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있고 그러면 개발자가 거기에 그 리파지터리 즉 저장소에다가 내가 수정한 내용을 넣고 그리고 현재 버전을 가져오고 그래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파지터리가 그냥 원격으로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Git은 리파지터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리모트 리파지터리가 있고요. 로컬 리파지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리파지터리에 올리는 거는 푸시, 풀이고요. 그리고 로컬 리파지토리 하는 것은 원래 개발자가 하던 방식의 체크인, 체크아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개발자가 이제 인터넷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체크인, 체크아웃이 용이한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탄다든지 외딴 오두막에 가서 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원격으로 이루어져 되는 경우에만 체크인, 체크아웃이 될 때 너무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로컬에서 한 내용들을 쭉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걸 원격에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게 푸시, 그리고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것이 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일하는 개발자고 원격의 소스를 반영하려면 체크인 혹은 커밋을 하고 커밋을 한 다음에 다시 원격지로 푸시해서 그 변경된 내용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격에서 가져오는 패치 혹은 풀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체크아웃을 하는 작업, 이렇게 두 번의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인, 체크아웃이 원 스텝이 아니고 투 스텝이 됐다는 것, 그게 조금 번거로운 점이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용어인지 할 텐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차차 익숙해질 거고요. 이렇게 두 번을 작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리모트 리파지터리에 여러분들이 변경한 버전의 코드가 올라간다 라는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GitHu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Git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Git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GitHub이고요. 오픈 개발자들한테는 뭐 기본 상식적으로 사용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코스에 대해서 저희 과목을 소개를 할 때, 이제 이 GitHub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아마 성실하게 따라온 학생들은 지금 이 GitHub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안 만들었다면 지금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의 코드의 버전 관리를 GitHub를 통해서 할 거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코드를 저장할 저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로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GitHub 사이트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트 리파지터리, 우리 로컬 PC 없다라는 의미겠죠. 이 리모트 리파지터리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게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 이 웹사이트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요 파트에 New Repository가 있습니다. 새로운 저장소 요걸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 버튼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New Repository를 하게 되면요. 새로운 저장소를 만드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는 리파지터리 네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X에다 놓고 X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인데 여기는 뭐 GitHub를 공부하기 위해 만든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for OOP GNU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리파지터리는 퍼블릭으로 하셔야지 제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reate Repository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원격 저장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요런 이 비스무리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소가 여러분들 PC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 버튼은 뭐냐면 클립보드의 복사, 즉 여러분들 PC 메모리에 요 주소를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형태로 만든 것에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깃을 띄워놨네요. 그래서 깃을 한번 보고 나서요. 자, 여기에 sign up, 이거는 아이디를 만드는 거죠. 저희는 sign in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 비밀번호를 써야 되겠네요. 사인인 해서 들어갑니다. 옆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리파지터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New라는 새로운 리파지터리 만드는 거죠. 아까랑 약간 화면이 바뀌었네요.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유사한 형태의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은 옵셔널이네요. 그래서 뭐 그냥 OOP GNU 뭐 대충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퍼블릭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a readme가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readme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this will let you immediately clone the repository to your compu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체크를 하고 아까 체크 안 했었죠? create repository를 합니다. 자, 합시다. 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리파지터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코드를 어떻게 올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create new 파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reate new 파일을 이렇게 열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아까 hello world.java 파일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로컬에 있는 hello world.java라는 이 파일을 그냥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고요. 그래서 카피를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뭐 일단은 이렇게 컨트롤 V에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create hello java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hello 이렇게 바로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mmit new 파일인데 commit directly to the master branch라고 해서 maste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master가 여러분들이 주로 작업할 그런 브랜치가 되겠죠. 실제에서는 마스터에 바로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혼자 하고 지금은 그냥 연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냥 hello new 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hello java 프로그램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죠? 가져와야 되는데 라는 파트가 이제 눈에 걸리게 됩니다. 자, 다시 제 선택 파트를 다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파트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그 주소 비스무리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 주소를 보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주소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https에서 이 프로젝트의 주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github.com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아이디가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파지터리 이름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클로닝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로컬의 메모리에다가 이 주소를 카피를 한 거죠. 그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이클립스로 한번 오도록 할게요. 이클립스에는 이미 Git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러한 뷰가 그러한 툴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 가서 퍼스펙티브를 여셔도 되고 쇼 뷰를 열어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픈 퍼스펙티브를 하고 디버그 자바 브라우징 다양한데 아더를 합니다. 아더를 하면 우리가 배웠던 git이 여기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우리가 아까 이 카피할 때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오른쪽에 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클론 git 리파지터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앞에서 복사를 하셨다면 그 복사한 내용이 이게 그대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센티케이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 GitHub에 들어갔던 주소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넥스트를 누르고 다시 마스터 브랜치가 기본으로 생겨 있었죠. 그래서 누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피니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컬의 위치는 오른쪽에 보면 유저의 git이 있고 스탠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git 아래에 생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더로 보게 되면 C에 사용자 유저의 git이 생겨 있음을 볼 수 있고 git 안에 스탠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로컬에 들어왔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로컬까지 들어온 건 잘 봤고요. 문제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니고 저희는 이거를 이 자바 퍼스펙티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화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임포트 프로젝트 아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포트 소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임포트를 해야 된다. 즉 이제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그냥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임포트 위자드 이런 게 있는지 볼까요? 임포트 위자드에 보면 제너럴 자바가 없네요. 자바가 없으면 빼고 newly imported project upon completion. 네, 그래서 일단 그냥 여기서 피니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다시 자바로 갔어요. 여기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조가 지금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컨피규어 한번 보고 자바 프로젝트인 건 여기 J가 있는 게 자바 프로젝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위랑 동일하게 하려면 src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서 src 폴더, 소스 폴더, src 폴더를 만드시죠.
자,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헬로 월드랑 리드미 리드미는 파일이 소스 파일이 아니죠. 놔두고 헬로 월드만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뜨네요. 자, 뜨는 이유가 뭐냐면 패키지가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건 디렉토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그냥 지워줄게요. 디폴트니까. 자, 지워줬더니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거는 지우고 이 헬로 월드로 돌려봤어요. 돌려봤어요. 네, 헬로 월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요청을 한 거는 각각의 그 메뉴를 출력을 해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메뉴를 만드는 거는 메뉴를 출력하면 되죠. 1번 add student.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지울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이거 복사하는 거 컨트롤 V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2번은 add가 있으니까 delete student, 3번은 add student, 그리고 4번은 view student였나요? 그리고 5번은 exit이었습니다. 5번을 누르면 exit 프로그램을 끝낼 거야, 프로그램에서 나갈 거야 라는 메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데코레이션을 하시려면, 좀 더 꾸미려면 여기서 뭐 가이드라인을 넣어주시면 되죠. select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하나 선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클릭해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나오려면 지우고 맨 아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메뉴라는 걸 표시를 하고 싶다면 하나 더 카피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메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조금 더 꾸며주실 수도 있겠죠. 앞에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하고 이거랑 유사하게 여기도 한 칸씩 이렇게 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메뉴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메뉴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